자, 법보다 주먹 서정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물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예. 37.4입니다. 예, 이 정유라 씨, 최서원 씨, 그 옥중 편지까지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 최서원 씨와 정유라 씨의 자녀 셋, 해서 5식구인데 페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5명 중에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옛날에 제가 TV에 한번 초대하기로 했다가 감기 때문에 이제 좀 늦어지는데 네. 정유라 씨 볼 때마다 이제 조민이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네. 조민은 이제 이번에 유튜브도 한 38만 되는데 그래요? 실제 약혼한다고 이제 계좌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약혼한다고. 야, 그러면서 이제 정경심이는 교도소에서 이제 2억 4천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도 책 써가지고 상당히 엄청나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최서원 씨하고 정유라 씨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송영길이의 돈봉투 의혹 첫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뭐 그랬다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던데, 제가 그 괄호 안에 직접을 뺐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가지 이제 주장을, 준비 절차입니다. 네. 준비 절차에 3가지 주장을 했어요. 네. 첫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게 첫째 주장이고. 예. 그다음에 뇌물 4천만 원 대가성이 없다. 그다음에 7억 6천 정치 자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먹사연이 받았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이제 3가지 주장인데, 네. 실제 증거로는 이정근 녹취록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제 주장이 무너질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송영길이가 많이 이미 처리해놨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이정근 씨 녹취록.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5천만 원을 준 분 있잖아요. 그분이 김영권 씨거든요. 5천만 원 준. 네. 근데 그분이 송영길이한테 고맙다는 통화를 받았다. 자기는 이제 박용수 보좌관 통해서 송영길이 직접 주지 밑에 안 준다. 네. 이런데 이미 그게 결정적인 정언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절대 법원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 그거 준적 주고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정치판은 좀 아시잖아요. 예. 그 송영길이가 당대표 그때 상당한 혼전 끝에 당대표에 간신히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녹취록에 따르면 다른 데서 주고 있는데 우리도 안 줄 수 없다 해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드러난 거는 윤관석이를 통해서 20개의 돈봉투. 근데 그것만이었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변호사 96년에 시험대가 이제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 사건 하면서 한 번도 네. 돈을 받은 사람이요. 네. 내가 이제 돈 받았다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짜 이게 30년 가까이 변호사 하면서 어. 뇌물 받은 사람이 내가 돈 받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부 이게 부인합니다. 근데 결과만 보면 99.9% 전부 이게 유죄가 나와요. 다 유죄가 나옵니다. 다 부인해도 제가 보기에 예. 돈 당연히 윤관석은 이제 그 중에 한 라인이겠죠. 글쎄 말이에요. 윤관석은 이제 그 중에 빙산의 이런 걸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정치권의 메커니즘으로 봐서 송영길이가 자기는 진짜 모르고 딱 윤관석이 하나만 시켜가지고서 윤관석이만 딱 돌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어느 나라 정치판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그렇고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우리 아미고 경제본부장이신데 택시 하시거든요. 네,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번 돈을 몽땅 정유라 씨 3명의 아기에게 아미고 이름으로 보내고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참 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관석. 윤관석이가 징역 2년 받았죠. 예. 이거는 이제 그 판사가요 반성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성을. 네. 그러면 이제 그 윤관성은 세 가지를 밝혀야 반성으로 인정이 돼요. 세 가지를 밝혀야지 진짜 반성하는구나. 네네. 그럼 첫째는 이제 뭐냐 돈의 액수입니다. 자기는 이제 100만 원씩이었다는 거예요. 300만 원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돈 받은 의원들을 생각해 보면 네. 봉투에 100만 원짜리 받으면 벌금 한 7, 80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300만 원 받아버리면 벌금이 4, 500 놓으면 100만 원 놓으면 당선 무효다. 이거 정치자금은. 제가 전당대는 제가 뭐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윤관석이가 100만 원씩 넣었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욕 먹습니다. 죽어 욕 먹어요. 아니 뭐 우리를 애로 취급해?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정치자금법, 정당법 두 개거든요. 네. 정치자금법이 이제 100만 원 넘게 벌금 놓으면 네. 당선 무효에 그 10년간 못 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액수를 줄이는 거죠. 이걸 밝혀야 된다. 그래야 반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영길이 지시하에 네. 뿌렸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송영길을 자꾸 보호해 주려고 몰란 것처럼 이러면 판사가 반성이 없다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명의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판사가 인정해 주죠. 즉 돈의 액수, 송영길이 개입, 그다음에 20명 명단 이 세 가지를 밝힐 때 아마 항소심에서 판사가 이제 반성하는구나. 조금 이렇게 깎아주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안 밝히면요. 절대 이게 감형이 안 되고 아마 이제 윤관석 때문에 20명 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대요. 혹시 내 이름 넣으면 어떡하나. 뭐 윤관석이 변호사비도 좀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명이 지금 엄청나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사건 경우에 1심 징역 2년 실형 이거는 어느 정도 양형이 됐다고 보십니까? 보통은 이제 5년이 하니까. 네. 5년이 하니까 이제 많이 놓다고 봐야 돼요. 2년이면 실형이기 때문에. 실형이면 네. 보통 이제 실형이면 한 1년에서 1년 6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2년은 이제 그만큼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많은 거짓말을 하니까. 윤관석이 쪽 변호사도 뭐 이런 정도면 계속 그렇게 부인하고 하면 그저 나와봤자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나 많이 나와야 징역 1년 반. 네, 집행유예 4년이나 5년 나온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2년 나오고서 집행유예 없다 그러면 지금 윤관석이 패닉이겠는데? 2년 살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강내구도 1년 8개월. 예. 실형 넣었거든요. 지금 이제 상당히 멘붕 상태에 이런 데 쓰는 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게 불고 감형 받을 거냐. 네네. 끝까지 이게 안고 2년 다 살고 노느냐. 보통은 이제 제가 여러 명 민주당 패널들 이야기했더니 부는 순간에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불면 인간적으로 매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살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제가 윤관석이나 윤관석 변호사나 지인들은 이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 조폭들 보면 말이죠. 두목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혼자 빵 살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 2년이다 3년이다 산단 말이에요. 살고 나오면 이 사람이 안에서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나가면 그야말로 개선 장군처럼 환영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 진짜. 나갔는데 이미 거기는 주인이 바뀌어 있어. 그 사이에 자기가 희생한 보스는 없어지고 그리고 집 밑에 있던 애가 지금 대장이 딱 돼갖고서 나오면은 쟤를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조폭 세상이거든요. 정치판 똑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이 똑같아요. 윤관석이는 지금 솔직하게 사실을 다 불면 뭐 기존의 정치 관계가 다 깨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2년 후에 윤관석이가 실형 2년 살고 나오면 이재명이는 그때 감옥 가 있어요. 감옥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그렇죠. 그것도 뭐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켜주는 의리를 지켜준답시 같은 이자들도 거의 대부분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뭔가 딴 데 가 있어요. 이 세상이 똑같이 2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윤관석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윤관석하고 친한 사람한테 꼭 이 방송 보라고 네. 고성국 박사님의 조언을 꼭 들어야 된다. 아니 글쎄 내 경험은 아닌데 내 옆에 가까운 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공감하고요. 네. 지금 이제 윤관석 지금 멘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정신 차려 보고 보통 이제 일주일 이내 항소하고요. 네. 항소 이유서 내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그 불면 나갈 겁니다. 다 불면. 이미 살았기 때문에 많이. 그렇지. 집행유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뭐 저희가 자꾸 윤관석한테 어떻게든 방송에 들어가도록 해서 저는 불도록 해서 20명. 20명이 어차피 송영기는 죽어요. 윤관석이 분화 안 분화. 증거가 많거든요. 그 20명을 이렇게 그 어떻게든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공천이요. 상당수가 공천 받을 겁니다. 근데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전부 당선 못이 돼요. 저는 무더기 보궐선거 사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공천에서 안 걸러내면 무더기로 보궐선거 되면 민주당이 완전히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왜 윤관석이 하나 잡아놓고 송영길이 윤관석이만 잡아놓고 다른 국회의원들 돈봉투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자들은 왜 손도 못 대냐 이런 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을 못 댄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그 소환을 했죠. 전화로. 소환을 계속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결의까지 했잖아, 자기들이. 예. 그건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문서로 서류 문서로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정식으로 서류로 통보했다는 말은 그래도 안 놓으면 이제는 이제 그 체포영장이나 제가 검찰에 확인해 보니 체포영장도 가볍다. 바로 근데 구속영장 치자. 바로 근데 구속영장을 치버리자. 이런 데 검사들의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체포영장은 잠깐 하루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지 말고 이제 반성 안 하니까 증거인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신고해야 된다. 이런 데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국회 동의안 표결이 문제죠. 근데 그거는 그 검찰이 걱정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그 범죄 혐의자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방탄된다고 그러면 그 선거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러지 뭐. 그러니까요. 예. 검찰은 이제 검찰의 일만 하면 되죠. 예. 그렇잖아요. 국회 굳이 이제 그 방탄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언론 보도가 되면 이 사람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영장 치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영장에 이름 나와 있는데 그건 나 아니에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 혐의가 상당한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이제 이미 많이 공개돼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저는 뭐 윤관석이는 저희 방송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검찰은 확실히 저희 방송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검찰은 빨리 이게 구속영장 읽으면 청구해라. 빨리 청구해라.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서정욱 변호사 때문에 검찰이 볼지는 모르겠어. 예, 법조계 여론을 많이 우리가 이끌어가니까 꼭 모니터합니다. 그래. 빨리 이게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렇죠.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아닙니다. 구속하는 거 구속. 그러면 이게 뭐 국회에서 방탄하든 말든 그건 국회에 그렇지. 그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알아서 직원들이 같이 리스크를 같이 안 든지 말지 그 직원들 선택이니까. 검찰은 검찰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대장동 재판 말이죠. 유동규하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 그 이제 싸움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유동규가 막 끈끈이 이기는 것 같은데. 유동규가 이긴다기보다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이재명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유동규 씨 말은 전부 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7차전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재판에 유동규 씨가 근데 이거 7번. 7번 나왔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거 개항까지 출마하겠다고. 그거는 이제 출마했다가 표를 잔뜩 모아서 나중에 원희룡하고 단일하면 돼요. 나중에 원희룡 도와주면 돼요. 아니 뭐 그 원희룡이 딴 데 가도 돼. 아니 뭐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뭐 소 잡는 칼 닭 잡는 데 쓸 필요 있어요. 유동규 정도면은 이재명이 충분히 요리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그 유동규한테 맡기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그 30일 날 예. 이틀 전이죠. 이때 그 정이 나와가지고 예. 이재명하고 이제 크게 싸운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돼요. 그 법정에 싸운 거. 예. 첫째는 이제 이재명이가 계속 직접 신문합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동규 씨 보고 아니 내가 항상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고. 남욱이나 김만배. 내가 근데 여러 번 업자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렇게 내가 지적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재명이 하니까 네. 유동규 씨가 그럼 이게 내가 그 부산에 해운대 있잖아. 여름 휴가 시장 되자마자 2014년에 내가 이게 돈 다 된 영수증까지 들고 있더라고. 왜 그러면 이게 내가 휴가 호텔 잡아주고 비용 다 대고 이건 이게 부패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장동 있잖아. 이것도 이제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말라 하니까 계속하는 게 그런데 시장님은 뒤에 뭐 시장님이라고 안 했지 이재명 씨 당신은 꼭 정진상이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숨어가지고 정진상이가 다 내세우고 일을 했지 않느냐. 예. 이렇게 그 주장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아니 당신이 내를 뭐 도와준 선거운동 뭐 내를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그러더라고. 나는 별동부대로 활동했고 내가 선거 안 도와주면 왜 내를 경기도 관광공사 있잖아. 어떻게 그 자리를 주느냐.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 못하게 이재명이가 본전도 못 찾고 끈끈이 당한 이런 재판. 그래서 그 정도 당하면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그 변호인들도 짱짱한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변호인 시켜서 할 법도 한데 왜 자꾸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죠? 지가 나서면은 유동규가 꼬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나? 그보다 이제 그만큼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죠. 자기들께 진짜 불안합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하고 계속 상담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재명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이 뭐 날카롭게 질문을 못 한다고 이재명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데 오히려 났을 때마다 계속 자살골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병 변호사도 형사사건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피의자가 뭐 별로 현찮은데 자꾸 지가 변호사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가 자꾸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럼 네가 해. 그러고서 사표 던져버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임하지 않아요? 사임. 저는 이제 그 의뢰인이 말하려면요. 예. 그냥 제가 막 그냥 잡아서 그냥 말리죠. 제가 하기에 말립니다. 근데 그 변호사들은 이재명한테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이재명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님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들도 뭐 다들 나름 내가 내다 하고 다니는 변호사들일 텐데 이거 쪽팔림도 없나? 그건 무슨 허접한 거한테 반론 직접 하라고 그러고 그거 앉아갖고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야. 에이 참.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그 이재명이 얘기 또 해야 되네요. 이거 오늘 왜 질문지가 이래요? 어쨌든 이게 중요하니까. 그 6.25 전쟁이 군사 충돌이 누적된 탓이다 이러면서 이게 6.25 전쟁은 전쟁 발발한 책임자가 확실히 있는 전쟁이거든요. 김일성, 이 전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발발 시각도 딱 알려져 있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누구 탓도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이자든지 뭐 이재명도 책을 읽은지 안 읽은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미국의 그 브루스 커밍스 이분이 그 한국 전쟁의 기원 이런 데 그 좌파 수정주의 이런 책을 썼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 결국 남과 북이 내전이 확장된 여기 자전 충돌이 확장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쪽이나 북쪽 누구도 책임이 아니다. 그래요. 뭐 공동 책임이라는 거지. 이런 데 수정주의 시각. 그걸 아마 그 읽었는지 뭐 이재명이가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이가 그 정도 책을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겠지 누구한테. 한국 전쟁의 기원은 우선 책이 두껍고 그리고 이 브루스 커밍스 자체가 이게 역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아. 읽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재명이가 이걸 읽었다고 그러면 대단하네 하고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마안 읽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가장 그 수정판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거 다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짤막한 지식으로 예. 이렇게 왜곡하는데 이게 저는 문재인하고 똑같다 봐요. 옛날에 문재인가 6.25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 거다. 이게 중국 시각이거든요. 항미 원조. 예. 조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하고 싸우는 항미 원조. 네. 이게 중국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정말 이게 6.25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미 지금 스탈린 소련의 그 서류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게 스탈린이 모택동하고 김일성이 부추겨서 다 밀어줄 테니 남침해라. 이게 다 나오거든요. 예. 이 자들이 좌파들이 젊을 때 잘못 왜곡된 걸 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좌파들도 또 좀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줘야 돼요. 뭐냐면 그 정통 그 막스주의 좌파들이 있어요. 정통 막스주의 좌파들은 공부를 엄청 해요. 안 하면 그 진영에서 탈락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초중반에 그 강단 사회주의자들이 논쟁을 할 때 보면 어디 저 체코나 그 당시에는 소련이 무너지기 전 동구에 가면은 뭐 레닌 시절에 나왔던 책 뭐 아주 이상한 책 이런 것들 한 권 구해갖고 너 이 책 못 읽었지? 막 이러면서 논쟁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통 막스 레닌주의 좌파들은 공부가 곧 저 혁명이야. 그래 강단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게 딱 맞아. 그런데 이후에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종북 주사파 좌파 있잖아. 지금 586 좌파, 그 97 학번 좌파들 있잖아요. 97 세대. 이 자들은 책이라는 걸 읽은 적이 없어. 뭘 했냐면은 방송을 들은 거야. 그 단파 방송. 예, 중앙통신 뭐 이런 북한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누군가가 밤새워서 막 이렇게 녹취를 했어. 녹취를 해갖고서 허접하게 그 찌라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뿌렸어요. 근데 거기는 방송이니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주체사상 자체가 원래 이게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거든. 그 뭐 이상한 무슨 저 동화 같은 얘기예요. 뭐 팔다리는 없어도 머리가 없으면은 죽는다 뭐 이런 게 수령론이야. 뭐 이런 거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도 못 느껴. 왜? 북한에서는 막스나 레닌 저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막스 레닌 저서가 금수로 돼 있을 걸 북한에서는 아마도 주체사상에 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처음부터 주사파가 되는 순간부터 무식한 거야. 그리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감히 책을 읽어? 주성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들이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원래 무식해서야. 그리고 공부는 필요 없어. 막스 레닌주의 감히 그런 책을 왜 읽어 네가. 그람시를 왜 읽어. 그냥 주성님 교시대로만 해. 이게 종북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우리 북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평화를 위한 김일성, 네.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북한을 완전히 편들고요. 네. 지금 이게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대잖아요. 예. 이게 윤석열 책임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아무리 이게 비싼 평화가 낫다. 이긴 전쟁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평화라는 거는요. 항상 이게 적보다 우리가 이제 우월한 무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무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김대중 또는 이제 노무현 문재인처럼 북한에 막 퍼주고 굴욕적으로 갖다주고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이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예. 그래요. 또 심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좀 우리 서정욱 변호사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방부 산하에 국방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 국방연구원이 지난 2년 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걸 대대적으로 그 밑에 연구원들 동원해 가지고 공약 수립을 해주고 Q&A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Q&A가 핵공유 또는 나토식 핵공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이재명이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막 공격하고 했거든요. 그 Q&A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국방부 산하니까요. 네. 다른데 그 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그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네. 공직선거법에 다 금지가 처벌되는 이런 게 바로 게 불법이에요.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보고 사퇴해라. 이게 불법적 당무 개입이라고 말도 안 되게 고소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국방부 산하연구원이 네. 그때 그 연구원의 그 원장이 김윤태입니다. 김윤태 네. 원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세종연구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소장으로 간 A 모 씨가 있는데 이자가 이제 그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네네. 그러니까 세종연구소의 부소장하던 그 민주당 정치인 이자하고 이제 그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계속의 그 공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어떤 공약? 예를 들어 이제 모병제 공약을 좀 더 다듬어 보자. 네네. 또는 이제 미래형 강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공약을 다 이게 텔레그램 방에서 개발해서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원에서 적발이 정인이 너무 많더라고. 세종연구소 부서장 외에도 네. 여러 책임 연구원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네. 증거가. 그래서 이제 그 고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기 바로 검찰 수사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저기 이승만 대통령 그 다룬 영화 있죠. 예. 그 건국 전쟁인가? 예. 그 관련 기사 하나 뽑아주세요. 그거 좀 꼭 알려달라고 댓글로 몇 분이 올리셨는데 제가 그 기사는 봤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련 기사 좀 챙겨주세요. 자, 전당원 투표제 꼼수 써달려다가 결국은 이재명한테 일임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한마디로 이제 평가하면요. 예. 유인태라고 있잖아요. 유인태. 예. 이분이 참 이게 그 훌륭하더라고. 뭐 말 많이 하기도 싫고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보면 이재명이가 이제 그 항상 이제 개딸들한테 의지해 가지고 저는 투표를 아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모든 게 이재명이한테 다 포괄 위임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 개딸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저는 병립으로 싹 도망가려는 자기 이제 공약이 연동형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바꾸면 네. 비난 여론이 너무 크니까 개딸들한테 이게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모면에서 이제 병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데 꼼수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병립형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아따. 그래 하려고 이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너무 삥삥 돌았다. 그러니까요. 그냥 2달 전에 저 병립형 하고 싶어 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공약에 반하니까. 아니 공약 반한 게 한두 번이에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뭘 새삼스럽게. 지금 이제 병립으로 가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좋은 게요. 네. 자기도 이제 병립으로 해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기 사람 심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병립 가다 보면 이낙연이나 이준석 있잖아요. 제3지대도 이제 그 견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이유 때문에 가는데 저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범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이 또 이게 우리 뒤통수 치네. 네. 그렇잖아요. 범좌파 진영에서 저는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 여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80여 명 이상이 병립 안 된다 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재명이 잡는 네. 이게 자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며칠째 논평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후추위 사태요. 네. 최정우가 후보 추천위원회가 원래 5명으로 압축한 숏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네. 그 숏 리스트 안에는 황은연이라는 사람이 6년 전에 최정우랑 맞짱 떴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최정우한테 지고 난 다음에 최정우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배척되고 배제됐어요. 이 사람은 포항 시민들 사이에서는 뭐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아주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주 청렴결백해요.
포스코에 있을 때도 거의 뭐 전세를 전전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 황은연이라는 사람이 이 신임 회장이 되면 그러면 최정우와 이 후추위 이 호화 저 이사회 한 사람들 전부 다 죽는다 하고 후추위 7명을 막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애초에 5명 숏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황은연이라는 사람 이름이 빠지고 5명 발표하기로 하는 건데 그것만 딱 빠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2명을 더 집어넣어서 6명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밤 9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포스코 범대위에서 포항 시민들 중심으로 되는 범대위에서 최정우의 불법적인 이 개입이다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하자 포스코 후추위 쪽에서 또는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는 이거 유언비어다 뭐 강력 엄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막 나오고 공방이 막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2의 KT 사태와 양상이 아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이제 정리해드렸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쉬워요. 예. 옛날에 이제 16명이 캐나다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을 호화 여행 갔다 온 게 하나 고발된 게 있잖아요. 예. 그 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고발된 거는 뭐냐? 예. 며칠 전 31일이죠. 예. 저녁에 6시쯤에 예. 후추위 회의실에 네. 직접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보가. 네네. 제보가 그런 제보가. 이거는 있었어요. 이제 저는 쉽게 된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로 입증이 되는 게 하나가 CCTV를 분석해 봐야 돼요. 뭐 거기에 동간서간 저도 중식당에 제일 높은 데 많이 가는데 포스코 사거리 대치동에 있는 네. 아마 그 건물 같은데 저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김우중 회장 옛날에 그 단골집이 중식당이 있어요. 예. 제일 꼭대기에. 네. 근데 이동하려면 이게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CCTV를 포렌식 보고 나면 되거든요. 그 최정우가 그 구조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 루트가 있는지 가끔 왜 우리 영화에 보면 도둑들이 CCTV 다 피해가지고서 막 이러고서 막 피해가면서 하잖아.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CCTV 조사보다 제보자가 아마 이게 녹음했지 않을까? 요즘 여기 대통령 만날 때는 핸드폰 놓고 하지만 이 후추위 하는데 뭐 이게 핸드폰이나 이거 안 맡기거든요. 다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거도 없이 제보했고 고소했을까? 그렇잖아요.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고발하다가 무고로 대치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녹음이라든지 요즘 이게 녹음이 쉽잖아 핸드폰. 충분히 저는 증거 확보하고 고소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보가.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최정우가 그 후추위에 하여튼 그 회의장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최정우는 불법이다. 그거는 내 업무방해죠. 지금 업무방해로 고발한 겁니다. 후추위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추위 회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못 들어가는데 들어갔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후추위도 업무방해 당한 사람들이네. 피해자라기보다 그게 이제 공범자들이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업무방해를 당했는데 그걸 정당하게 제지를 못했거나 또는 거기에 동조를 해버렸다 그러면 동시에 같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경찰 수사기관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고발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상태에서 이 후추위가 그냥 계속 자기들 예정대로 정현원 후보 그냥 정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하고 끝낸다. 이건 불가능해졌다. 예,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승민이 공천 신청 안 하겠다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야, 요거는 이제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 박사님이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승민을 이제 제가 옛날부터 유승민 독극물이다 패널이다 엄청나게 비판한 거 이거는 시청자님 다 알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천 신청도 하는 거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오히려 궁금한 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 강력한 지지층 중에도 있는 게 요런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박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정치 전문가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후계 구도에서 독주를 하고 있잖아. 근데 권력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경쟁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원희룡이든 오세훈이든 뭐 누구든 다양하게 경쟁시키는 게 레임덕을 맡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한동훈 견제용으로 유승민덕이 굳이 활용을 못할 바 없지 않냐. 네. 이런 게 윤석열 가장 강력한 지지층 중에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거 전략적 마인드. 아니 그걸 무슨 전략적 마인드라 그래요. 네. 아니 뭐 한동훈 견제용으로. 아니 무슨 유승민이가 그런 잽이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뭐 어느 정도가 뭐 물건이 돼야 뭘 그 다음부터 전략적 포석도 고민하고 하는 거지. 유승민은 전혀 잽이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자르면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굳이 손에 피 묻힐 필요 있나 싶긴 한데 저는 원칙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한다. 그러니까 배신한 자는 용서하면 안 된다. 예. 뭐 전략적 활용이고 자시고 나발이고 이거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잠깐 본 그 용의 전쟁이라는 영화 장면까지 제가 예시해 드렸잖아요. 이거 원칙을 세워야 될 때는 다른 거 고려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겠죠. 자 유승민이 그렇고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통화하는 그 보도를 보고서 참 마음이 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네. 근데 두 분이 만나서 식사하신 적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계속 뭐 통화도 하시고. 네. 저는 아주 이제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 봐요. 네. 잘하고 있다. 우리 그래도 보수의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그 면면을 보면 네. MB 때 그 일했던 분들이 많이 그 관료들이 포진돼 있어요. 네. MB 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친박이 좀 없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저는 박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보수를 대통합하고요. 네.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그 대구 경북은 네. 뭐니뭐니 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그 애정, 사랑이 있습니다. 예. 억울하게 그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구속이 됐다. 이런 이제 그게 정서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 경북 전략에도 좋고 아하. 또 전체 우리나라 보수 대통합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깍듯하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되고 박 대통령도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윤 대통령을 돕겠다. 아주 이제 저는 보수 쪽에서 보면 아주 이제 긍정적인 이런 데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여권에서 설 특별 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근데 이제 김관진, 김기춘,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이 확정돼서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해서 뭐 형이 확정돼서 이 사면에 포함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그 재밌는 게요.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되는데 그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됐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없으니까 예. 특검이 이게 검사가 없으니까 재판이 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박영수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특검은 역할을 못 하니까 그렇겠죠. 예. 사퇴됐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바꿨는가 봐요 이제 특검법을.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인수를 했대요. 이 특검 사건을 네네. 검찰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김기춘 변호인한테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가져와가지고 이제 재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한번 블랙리스트 갔다가 다시 이게 파기환송돼 내려왔는데. 그래요.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판사가 고법의 판사가 김기춘에 대해서요 2년을 선고해버렸다는 거예요. 2년을.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2년을 아직 안 살았거든요. 예. 조윤선은 다 살았대. 1년 2개월이니까. 네네. 조윤선은 이제 옛날에 구속이다가 이미 실형이 나와도 더 교도소 안 가대요. 이미 다 살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이제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교도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몸에 스턴트 박음에도 얼마입니까 고령에. 네. 말이 안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군은 이분도 이제 그 파기환송이 됐는데 네.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고등법원에서 댓글 있잖아요. 댓글 달았다 해서 이제 그 실형이 또 나가지고 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네.
어제 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확정돼 사면이 되거든요. 네. 김관진 장군이 다시 이게 교도소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관진, 김기춘 이분은 이제 교도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설날 사면이 빨리 해야 됩니다. 늦어지면 안 돼요. 근데 조윤선은 다 살았기 때문에 뭐 사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주 알기 쉽게 더 통쾌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김관진 장군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장군입니다. 네. 근데 김관진 장군 볼 때마다 저는 자국의 충무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이제 교도소 옥살이 그 백의종군 그때 노잖아요. 네. 지금 김관진 장군은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더라고. 북한이요. 김관진 장군 보고 이제 그 보복 타격의 첫 번째 벌초 대상이다. 그다음에 인간 불량품, 오작품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격할 때 김관장의 얼굴을 두고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장군을 네. 누가 잡아야 되냐?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요. 수사 왜 미진하냐? 김관진 빨리 구속해라. 개입한 거 있잖아요. 여기 고발됐어요. 한변에서. 그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우리 일본이 가장 미워하는 두려워하는 장수 이순신을 선조나 우리 조정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야, 제가 이게 보니까 78만 개 댓글 중에 1.1% 8,800개 댓글로 실형을 때린 거예요. 네. 우리 고 박사님 인기 동영상에 댓글이 8,000개 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8,000개가 여론 조작합니까? 저는 김관진 장군은 그 이번에 100% 사면해서 앞으로 이제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실제 책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법보다 주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